네, 그러면 지금서부터 UDP를 이용해서 두 클라이언트 간 텍스트를 서로 전송하는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서브 패키지는 EX03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클래스 이름은 non connected UDP 언더바 텍스트를 할 거고요. 클라이언트 A 쪽 측면서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on-connected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그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전용 우체통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런 파트에서. 근데 그 전용 우체통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커넥트 정보를 이용해서 원격지 수신지 정보를 연결하지 않고 그냥 우체통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체통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소포에 해당되는 데이터그램 패킷이 자신이 도착해야 될 수신지 주소를 여기다 붙여서 사용하는 방법. 그렇게 통신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실제로 내용을 짜보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고요. 자, 일단 메인 메서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요. 얘 클라이언트 A 쪽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라이언트 A 쪽 측면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텍스트를 전송하는 예제를 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요. 데이터그램 소켓을 먼저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그램 소켓 객체 생성. 일단은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바인딩은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인딩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인딩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바인딩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그램 소켓 DS는 new 데이터그램 소켓 하고 나서요. 바인딩을 물론 이렇게 기본 생성자를 사용하게 되면 자동 바인딩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비어있는 거 직접 바인딩을 하겠습니다. 만번 포트에다가 바인딩을 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누르면 일단은 얘는 임포트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 캐치로 원래 감싸야 되겠죠. 아니면 소켓 익셉션이라고 하는 걸 처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그냥 지우고 이렇게 한 줄로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놈이 객체가 만들어졌고요. 정확하게는 10,000번에 바인딩 되어져 있는 데이터그램 소켓이 만들어졌습니다. 얘는 당연히 원격지 정보는 없는 거죠. 자신의 정보만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컴퓨터에 10,000번 포트에 바인딩 됐다라고 하는 정보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DS라고 하는 것은 이 트라이 안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요. 트라이 바깥에다가 정의하고 안에서는 객체만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는 객체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그램 소켓을 만들었으면 우체통을 만드는 거죠. 이제 소포 박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바꿔 얘기하면 데이터그램 패킷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패킷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전송 데이터도 생성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전송 데이터를 저장할 데이터그램 패킷 자, 이 두 가지를 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 바이트 배열로 전송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nd 데이터라고 할게요. 그냥 보내는 데이터는 그냥 간단하게 안녕하세요라고 할 거고요. 자, get bytes 그래서 현재 그 디폴트 캐릭터 셋을 가지고 안녕하세요를 분할해서 바이트 배열로 만드는 것을 전송 데이터의 기본 데이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패킷을 만들면 되겠네요. 자, 데이터그램 패킷 send 패킷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new 데이터그램 패킷 send 데이터라고 하는 저 위에서 만든 것들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걸 거고요. 이제 length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length라고 하는 놈은 send 데이터의 length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send data.length 자, 그럼 보세요. 일단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누를게요. 자, 일단 중요한 건 지금 여기 DS라고 하는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커넥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죠. 앞서서 여러분들 그 앞선 예제에서도 알아봤었는데요.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우체통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데이터그램 패킷이 있습니다. 소포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바깥에 게 원격지 정보를 가지고 있던 안에 게 원격지 정보를 가지고 있던 둘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소켓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데이터그램 패킷이 전송 그 수신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 당연히 제대로 전송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에 다시 말해서 패킷의 뒷부분에 원격지 정보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자, 원격지 정보는 자, new inet 소켓으로 한 번에 집어넣을게요.
자, inet socket 어드레스. 이게 좀 화면이 넘어가서 전체 화면을 할게요. 자, 일단은 포트만 집어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이제까지 썼던 것처럼 로컬 호스트, 그 다음에 컴마 20,000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너무 이거 화면이 길긴 한데 개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포에 해당되는 데이터그램 패킷 껍데기에는 이 주소가 받는 사람 주소로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놈을 이 데이터그램 소켓에다 쾅 하고 집어넣게 되면, 이 소켓이라고 하는 놈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로 전송을 해요? 이 위치로 이 패킷을 전송을 하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일단 데이터그램 패킷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대로 전송만 하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3번 데이터그램 패킷 전송. 자, 전송할 때는 send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되겠죠. 일단 송신 데이터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ystem.out.println. 자, 송신 데이터 플러스 자, new string. 일단 송신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안녕하세요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걸 쪼개가지고 데이터 바이트 배열을 만들어 놓고, 그 바이트 배열이라고 하는 놈을 패킷에다 담았잖아요. 그럼 실제로 송신 데이터라고 하는 놈은 그냥 안녕하세요가 그대로 송신 데이터겠지만, 요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것에서 한번 꺼내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end packet get data 하게 되면, 실제로 여기 get data라고 하는 놈으로 가지고 오는 데이터는 여기 있는 그 패킷에서 저장 포함되어져 있는 요 바이트 배열이 그대로 나오겠네요. 요거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걸 그냥 알고 있지만, 그냥 패킷에서 데이터를 그대로 한번 꺼내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럼 length라고 하는 것이 있고, string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length만큼 packet.get length 하게 되면 결국에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 요 패킷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요 바이트 배열을 패킷에다 집어넣고, 거꾸로 치면 이 코드는 패킷이라고 하는 놈으로 데이터를 꺼내가지고 온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바이트 배열이고요. 여기 랭스만 집어넣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디프리케이트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옵셋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래는 0 이렇게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원래 이렇게 써지 정석이죠. 자, packet.get offset. 자, 쉽게 얘기하면 패킷에서 데이터를 꺼내는 방법은 딱 이게 정석입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바이트 배열을 꺼내고, 그 다음에 옵셋과 랭스라고 하는 추가 정리 정보를 다 꺼내서 이 데이터 배열의 옵셋 위치부터 이만큼의 랭스를 가져와서 읽어라 라고 하면 되는 건데, 지금 결국에는 그냥 편하게 제가 여기다 0이라고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너무 좀 라인이 길어져서 그냥 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출력하게 되면 송신 데이터는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글자가 나올 겁니다. 여기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를 패킷에다 집어넣은 거 그대로 꺼내갖고 화면에다 출력한 거니까요.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굳이 그냥 이렇게 어렵게 한 이유가 뒤쪽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수신할 때도 똑같이 데이터 이렇게 꺼낼 거라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실제로 전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s.send라고 하는 메시지 안에다가 send data. 자, 이렇게 보내게 되면 결국에는 send data가 아니죠. send 패킷이죠. 자, ds 이 소켓에다가 우체통에다가 이 소포 박스를 집어 넣어라 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결국엔 send라고 하는 의미란 말이죠. 자, 여기 try catch로 예외 처리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그냥 한 줄로 쓸까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ds라고 하는 이 send 패킷이라고 하는 ds.send를 하게 되면 send 패킷이라고 하는 것 위에 쓰여져 있는 이 원격시 주소로 이 패킷이 전달이 되어질 겁니다. 그게 데이터 전송 끝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그램 패킷 수신. 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저쪽 반대쪽 클라이언트에서는 거기에다 응답으로 텍스트를 보낼 텐데, 그 응답으로 보낸 텍스트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수신하고자 할 때는 빈 데이터그램 패킷을 큰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복사해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received 데이터는 new byte. 실제로 데이터그램이라고 하는 것의 최대 사이즈,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최대 사이즈는 6508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만큼의 데이터 바이트 배열 64KB 일단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그램
패킷 received new 데이터그램 패킷. 자, 저기에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바이트 배열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바이트 배열의 크기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length. 자, 그럼 일단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비어져 있는 상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비어있는 상자에다가 내가 받은 데이터를 옮겨 담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DS라고 하는 지금 데이터그램 소켓으로 반대쪽에서 넘어온 데이터가 저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일단 도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ds.receive라고 하는 메소드가 데이터를 받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received 패킷이라고 하는 것을 넘겨주게 되면 이 비어져 있는 상자, 빈 상자에 내가 받은 데이터가 옮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try catch로 예외 처리만 해주면 될 거고요. 자, 주석 처리 지우고 한 줄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엔 receive 하는 순간에 received 패킷이라고 하는 것에 받은 데이터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엔 수신 데이터를 출력만 해주면 되겠죠. 자, system.out.println 하고 나서 이번엔 수신 데이터, 아까 송신 데이터 했었었는데요. 수신 데이터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대로 카피했습니다. 달라지는 건 이제 send 데이터가 아니라 receive 데이터라고 하는 것만 바뀌어진다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 A는 끝났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클라이언트 A라고 그냥 한번 찍은 거고요. 일단 데이터그램 소켓은 10,000번에 바인딩 했습니다. 그럼 클라이언트 A라고 하는 것에 소켓이 하나가 있고요. 거기에 소켓이라고 하는 놈은 10,000번에 바인딩 됐습니다. 그럼 클라이언트 A가 여기 만들어진 거고요. 10,000번에 바인딩 된 소켓입니다. 자, 얘가 나중에 로컬 호스트에 같은 컴퓨터에 있긴 하지만 20,000번에 바인딩 된 소켓으로 지금 통신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데이터그램 패킷을. 그러면 새로운 소켓이 하나 있을 거고 20,000번이라고 하는 것에 바인딩된 것으로 안녕하세요를 보내는 상황인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이때 소켓에는 원격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요. 데이터그램에 원격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소포 박스에 주소 써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전송을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할 때는 send라고 하는 메소드로 데이터 패킷을 넘겨주면 이 패킷이 넘어갈 거고요. 이 패킷에 결국에는 원격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패킷은 고스란히 이쪽 위치로 넘어갈 겁니다. 자, 수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빈 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 빈 상자에다가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그 빈 상자에 채워진 그 상자에서 데이터를 다시 꺼내게 되면 내가 넘겨받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클라이언트 A예요. 자, 클라이언트 A는 지금 실행해도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20,000번에다가 데이터를 보내봤자 20,000번이라고 하는 그 소켓 데이터그램 소켓을 아직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아무런 응답도 없을 거고. 자, 이제 클라이언트 B 측에서, 클라이언트 B에서 실제로 20,000번 포트에 바인딩된 데이터그램 소켓을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신한 다음에 다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응답을 보내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서브 패키지는 같은 패키지에다 만들겠습니다. 똑같이 EX03이에요. 바꾸지 마시고요. 마찬가지로 non-connected udp underbar text 하고 클라이언트 B라고만 바꾸겠습니다. 그럼 아까는 클라이언트 A였었는데요. 클라이언트 B로만 지금 바꿔져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이 메인 메서드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짠 코드를 그냥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순서만 다르죠. 얘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A는 일단은 데이터를 먼저 전송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신을 기다렸지만 클라이언트 B 같은 경우에는 수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대답해야 되니까 전송 순서만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 그대로 카피한 다음에 대부분 재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전체 화면을 좀 바꾸고, 첫 번째 클라이언트 B를 만들 거고요. 자, 클라이언트 B 같은 경우에 똑같이 바인딩된 데이터그램 소켓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아까는 클라이언트 A는 10,000번에 바인딩 됐었는데 얘는 20,000번에 바인딩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같은 컴퓨터 안에서 하나의 컴퓨터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 A와 클라이언트 B는 바인딩된 포트가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원격시, 정말로 원격시입니다. 그러면은 포트 번호가 같아도 상관없겠죠. IP가 다를 테니까. 자, 아무튼 지금 데이터 바인딩이 되어져 있는
포트가 바인딩 되어져 있는 데이터그램 소켓을 만드는 과정은 똑같고요. 지금 번호만 지금 2만 번으로 바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바인딩 시키자마자 어차피 클라이언트 A 쪽에서는 데이터를 2만 번으로 먼저 보낼 거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수신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수신이라고 하는 파트를 일단 위에다가 먼저 복사를 하겠습니다. 위로 옮겼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수신이라고 하는 거. 지울게요. 자, 그럼 이거 2번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는 똑같죠. 일단 기본적으로 비어져 있는 거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비어져 있는 놈으로 데이터그램 패킷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received 패킷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eceive를 하게 되면 바로 수신 데이터는 여기서 꺼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저쪽에서 얘가 켜진 상태에서 이렇게 2만 번이 데이터그램 소켓을 딱 열어놓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글자가 오게 되면 수신 데이터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놈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 거꾸로가 아니라 이제 그 다음번에 일단 데이터가 수신이 끝났으면 이제는 전송을 하면 되겠죠. 전송하는 건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end 데이터를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글자 대신에 이번엔 반갑습니다 라고 할게요. 자, 그럼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똑같이 데이터를 보낼 텐데, 자, 보세요. 데이터그램 소켓으로 똑같이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놈으로 데이터는 여기다 집어넣는데, 여기 문제는 순서죠. 순서, 여기, 그러니까, 수신지 주소죠. 여기 inet 소켓 어드레스의 로컬 호스트에 2만 번이라고 하는 건 자기 소켓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여기 10,000번으로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클라이언트 A라고 하는 것은 10,000번에 바인딩 되어져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예. 10,000번에 바인딩 된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보내시면 될 거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보내고 나면 결국에는 지금까지의 흐름은 데이터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걸 수신한 다음에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받는 케이스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수신된 데이터, 그 다음에 송신할 패킷까지 만들었으면 송신한 패킷을 그냥 송신만 하면 되는 거죠. ds.send 하고 나서 여기 send 패킷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그대로 보내기만 한 겁니다. 자, 송신 데이터는 당연히 여기 send 패킷이라고 하는 데이터에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엔 지금 앞에서 클라이언트 A와 클라이언트 B의 차이점은요, 수신을 먼저 할 거냐, 송신할 거냐,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B를 먼저 실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 B가 2만 번에다가 바인딩된 포트를 켜놓고, 요게 지금 2만 번에 바인딩된 데이터그램 소켓을 가지고 리슨 자체를 처음 시작하자마자 수신할 거잖아요. 얘가 일단 이렇게 수신할 준비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스탠바이를 하고 있으면 클라이언트 A가 시작하자마자 이제 2만 번 포트에다 데이터를 보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B를 먼저 실행시켜 놓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A를 실행하면 될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 B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 자, 그럼 클라이언트 B 하고 나서 지금 텍스트라고 하는 것을 출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껌뻑껌뻑거리고 있습니다. 아직 실행 중이죠. 자, 왜 그러냐면 지금 receive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직 외부에서 들어온 데이터 하나도 없으니까 계속 멈춰져 있다, 블럭되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A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A 클라이언트를 실행시키자마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2만 번이라고 하는 아까 클라이언트 B한테 데이터를 바로 보내겠죠. send라고 하는 메서드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비로소 클라이언트 B도 동작을 하겠네요. 자, 실행시켜 볼게요. 클라이언트 A 실행시켰습니다. 자, 그럼 클라이언트 B가 아까 여기서 껌뻑껌뻑 하고 있었는데 이제 데이터가 넘어온 거죠. 그래서 수신 데이터는 안녕하세요고요. 송신 데이터로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자, 이건 클라이언트 B에 대한 화면인 거고요. 클라이언트 A에 대한 화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 눌러보면 클라이언트 A로 이렇게 해서 스위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썼죠. 자, 클라이언트 A 쪽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 A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자마자 안녕하세요를 보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결과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코드 하나만 좀 여러분들한테 추가로 좀 수정을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클라이언트 B라고 하는 것이 수신 데이터로 안녕하세요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반갑습니다라고 보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냐면 내가 10,000번 포트에다가 보냈어요. 왜? 클라이언트 A라고 하는 것은 나는 10,000번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인딩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정보를. 그러니까 지금 클라이언트 B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A한테 보내야지라고 하는 의미로 여기다가 그냥 10,000번이라고 썼단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클라이언트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을 때 어떤 클라이언트한테 데이터가 왔는지가
확인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잖아요. 이게 둘만 사실 테스트를 할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얘가 10,000번이고 얘가 20,000번이라고 한다면 20,000번이 데이터 받으면 다 10,000번이 보낸 거죠. 10,000번이 데이터 받으면 다 20,000번이 보낸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클라이언트가 3개만 돼도 지금 데이터가 왔을 때 만약에 30,000번이 보내면 30,000번한테 대답해 줘야 될 거고 10,000번이 보내면 10,000번한테 대답해 줘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드 코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숫자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요지는 여기 지금 아이넷 어드레스라고 하는 이거에 결국에는 IP 정보랑 포트 정보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알겠냐라고 하는 거죠. 누가 보냈는지에 대한 데이터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리시브 데이터 패킷이라고 하는 것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시브 패킷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온 데이터를 여기다 그대로 담은 거잖아요. 그죠? 그 담았을 때 누구한테 보낸지에 대한 정보가 다 같이 포함됩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리시브드 패킷이라고 하는 놈을 가지고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누가 보냈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원격지 정보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대신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겠죠. 자, received packet이라고 하는 것에 get socket address 하게 되면 아까처럼 socket address라고 하는 놈을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IP랑 포트를 집어넣는 것보다 자, received packet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를 보낸 사람한테 그대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2번, 3번 이렇게 포트가 그냥 10,000번, 20,000번, 30,000번이라고 한다면 30,000번한테 데이터가 오게 되면 리시브드 패킷의 get소켓 어드레스는 30,000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한테 다시 답장을 쓸 수 있는 거고 10,000번이 보냈을 때는 마찬가지로 리시브드 패킷 get소켓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이 10,000번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또 마찬가지로 거기로 바로 답장을 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아까처럼 하드 코딩 하지 말고 이 방법을 쓰기를 권장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기본적으로 non-connected UDP, 다시 말해서 소켓,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주소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정보, 다시 말해서 원격지 정보는 소켓은 가지고 있지 않고 데이터그램 패킷이 원격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 그 케이스에 대해서 텍스트를 주고받는 예지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